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보육의 경험에서의 영유아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경화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영유아들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 어떤 것이 나타날까 이러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보육 경험이 사실은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영향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보육 경험이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주장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아동의 발달에 해가 된다는 어떤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육시설의 어떠한 결과 그리고 아동 발달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재는 객관적인 도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정확한 거에 대한 제한점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한점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육 경험이 영유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보육 경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대 사회가 보육이라는 의미가 예전하고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이루었죠. 예전에는 보육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뭐 삼촌, 이모, 여하튼 이렇게 대가족 상태에서의 보육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여성의 뭐 사회화 진출, 뭐 이렇게 현대 사회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냈을 때 엄마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부모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손자가 아니면 뭐 우리 조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너무 어렸을 때 보냈을 때 괜찮을까? 이러한 걱정거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보육시설에서 보냈을 때의 경험이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발달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신체 발달이 보이시죠? 이 신체 발달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육 경험에서의 가장 잘 나타난다. 객관화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보육 경험에서의 신체 발달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아동의 신체 발달을 측정하는 것은 가장 어려움이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적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걷는다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뜀박질을 한다거나 이래서 누구나 이런 신체 발달에 있어서는 눈에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집에서도 사실은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의 어떤 신체 활동을 많이는 하지만 보육시설에서는 어떤 규칙화된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체 발달은 아무래도 보육시설을 보냈을 때 좀 더 발달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 발달인데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지 발달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있는 그 자라는 아동들에 비해서 언어의 유창성 또한 기억력, 이해력 검사에서 더 많은 점수를 보였고요. IQ 검사에서도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더 좋은 점수를 이제 점수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보면 그렇다면 엄마들하고 아니면 부모가 아이하고 집에 있을 때 인지 발달이 더 안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놓여졌느냐 만약에 부모가
더 많은, 그러니까 보육시설 안에서의 보다 더 많이 아이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그에 대한 아이들하고 계속 대화를 잘 나눈다면 이런 부분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 발달의 진전은 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그렇지 않는 아동보다 반드시 더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경험이 없더라도 아동들이 가정이나 또한 학교에 갔을 때,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경험이 없다가 학교나 이렇게 갔을 때 조금 속도가 조금 느리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인지 발달에서는 좀 더 그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넘어갈 수 있다. 같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나타낸 거 보면 가정에서의 어떤 인지 발달을 시키기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육시설 안에서는 어떤 아까 이제 신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인지 발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육시설 안에서의 그 부분은 조금 인지 발달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육 경험과 사회 발달인데요. 이러한 사회 발달은 논쟁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이제 이런 아이가 있어요. 상당히 한 5살 정도 된 아이인데 이전까지는 계속 엄마하고 집에 있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왔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하고 잘 못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누구하고 했냐면 바로 엄마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거에 대해서는 잘 적응을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육시설을 보내면 다른 아이들과 타인과의 어떤 그 입장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를 자기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집에 있을 때는 어때요? 네,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을 안 하면 자기가 갖고 싶어도 다른 애한테 양보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인 어떤 발달은 보육시설 안에서의 발달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찬성 입장에서 보면 보육 경험이 어머니에게 적절히 독립하게 되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그리고 또한 또래들과의 더 잘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어떤 사회생활의 장점이다, 찬성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찬성의 입장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반대의 입장을 보시면 일단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어머니와의 어떤 적절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또래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보육의 입장에서 본인이 선생님의 입장이 되지 말고, 어머니의 입장이 돼봐라. 예. 요즘에는, 어머님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애착이라는 부분이 엄마에게 한정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런 애착이 바로 교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 보육시설 안에서 아이들이 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동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어떤 그 양보다는 질,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관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중에서도 그 아이들을 그 보육시설에 맡기고 아직 그러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자격증이 없어서 이제 어린이집에 근무 못하는 학생이겠죠.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근심 어린 말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아이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경제적인 사정 아니면 다른 사정 때문에 뭐 그 직장을 다니는데 아이에게 애착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데서 아이의 애착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그 시간에 비례할까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의 잠깐 순간이라도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장을 가지신 부모나 부모님들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보통 저도 좀 많이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집에 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네, 일단 밥을 해야 되겠죠. 아이를 빨리 밥을 먹이고 또한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하고 하루 종일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아이는 그냥 좀 놀아, 엄마가 얼른 밥 할게, 뭐 이래서 그 시간을 아이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일, 집안일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집안일으로 보내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몸이 너무나 힘든 건 알지만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하고 앉아서 오늘 뭐 했니? 그래요. 그리고 책 하나 정도는 읽어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밥을 하시는 게 어떨까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동이 보육 경험이 없이 부모하고만 자라는 아동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덜 부끄럽고 덜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협력적이고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 복잡하고 상호 교환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사회 발달에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보육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보냈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보육시설에서의 그 경험들을 자꾸 집에서 끌어안아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